오늘은 간단하게 EM 링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PCB에 파라스틱을 포함한 EM 데이터를 RF 스키매틱에 반영하고 파라스틱까지 포함된 그 RF 보드 특성에 의한 타임 도메인 웨이브폼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까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에서 이그젬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익스플로러를 띄웠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28GHz 입력을 해서 28GB의 레이아웃 모델링. 먼저 가운데에는 리드미 팝업이 떠 있고요. 좌측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트리의 맨 하단에 보시면 어느 예제나 리드미 파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제에 대한 소개와 이 예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고, 예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셋업해서 시험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폴더 1은 이니셜 디자인입니다. PCB에 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라인업의 버짓 라인업에 의한 스키매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키매틱은 두 번째 EM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의 RF 스키매틱이 되겠습니다. EM 어널리시스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EM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시스템 뷰에서 임포트 하여서 EM 결과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플롯해주는 스키매틱이 되겠습니다. EM을 시스템 뷰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RF 프로, ADS RF 프로 등에서 수행한 EM 결과를 임포트해서 전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영하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두 개의 결과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 각 스테이지가 진행됨에 따른 RF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CP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Desired Channel Power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찍히는 파워를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 템플릿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파라미터들도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노이즈 피거나 캐스케이드 게인 등도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EM 폴더에 나타나 있는 RF 스키매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의 이니셜 디자인 대비 이니셜 디자인에는 앰프, 어테뉴에이터, 필터, 믹서, 그리고 출력단에 드라이브 앰프와 메인 앰프를 써서 다시 필터를 써서 출력이 되는 그런 형식의 토폴로지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하단에 믹서 로컬부에는 파워 오실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로컬 오실레이터와 레벨을 맞추기 위한 어테뉴에이터 앰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레이터 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파수에 따른 페이지 노이즈가 입력이 되어서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페이지 노이즈의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페이지 노이즈는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로 EVM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EM 어널리시스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토폴로지인데 노드와 노드의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의 노드마다 PCB의 EM 해석 결과로 임포트된 S 파라미터가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DS RF 프로에 임포트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입체적인 임포트가 가능하고, 이렇게 임포트된 PCB를 정해진 EM 셋업을 통해서 FEM 솔버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S 파라미터들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익스포트된 전체 PCB 해석 결과의 S 파라미터를 ADS에서 시스템 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데이터 폴더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ADS의 RF 프로 결과 S 파라미터가 임포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포트의 수가 많기 때문에 S26P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F 프로에서 EM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시스템 뷰에서 쉽게 노드의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헤더가 작성이 된 상태로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디자인에 보시면 이 빨간 PCB의 그림은 이제 PCB가 캡처된 그림입니다. FEM 솔버로 해석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S26P 파일로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인 Insert as Parameter Interconnects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셋에 임포트된 S 파라미터를 각 노드에 자동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스 컴포넌트 중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6P S 파라미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in, out을 선택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Fin에서 AMP1의 첫 번째 입력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더블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인터커넥트 테이블에 보시면 느낌표가 떠 있는 것은 인아웃 세팅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일일이 S 파라미터 파일을 클릭해서 로드하는 수고를 더실 수가 있고, 노드 네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노드 네임으로 따라서 간단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쳤다고 가정한 스케매틱이 하단에 보이는 EM 어널리시스 스케매틱이 되겠습니다. 이 스케매틱이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S 파라미터를 별도로 트레이스별로 저장을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트레이스 간 커플링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저희가 구현한 인서트 S 파라미터 인터커넥트를 통하게 되면 전체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노드별 커플링 값도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EM 어널리시스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테이블 of common EM measurement 라는 것이 있고요. EM 결과에 의한 커먼한 메저먼트들을 수행을 하겠다. 일반적인 RF 값들을 이제 보겠다는 뜻이고, 아웃풋에 인디비주얼 EM 파워 컨트리뷰션을 누르게 되면 각 노드별로 다른 노드에서 커플링 되어서 넘어오는 파워까지 해석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캐리어 프리퀀시 및 디자이어드 채널 파워, 그 다음에 노이즈와 디스토션에 의한 파워 값들, 그리고 EM EP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EM 커플링에 의해서 각 노드에 매핑된 커플링된 unwanted 시그널 파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값들은 합산된 파워의 값이고요. 전체 커플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파워가 세팅이 되었는지는 전체 테이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그래프와 하단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상단 그래프는 EM 해석에 의한 PCB가 임포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고, 그래서 스테이지 수가 부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각 트레이스의 S 파라미터를 임포트해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노드를 늘려서 트레이스에 의한 효과를 결과에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리플렉션 코이피션트나 혹은 로컬 리키지 등에 의한 시험 결과가 디자이어드 채널 파워나 혹은 캐리어 투 인터피어런스 시뮬레이션 결과에 모두 반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의해서 각 노드의 커플링까지도 고려가 되어 원치 않는 시그널이 디자이너가 타겟팅하고 있는 노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예측하는 기능이 향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부품만에 의한 디자이어드 파워는 29.764 dBm인데 각 노드의 트레이스에 의한 미스매치까지 반영이 되어서 26.658 dBm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 하단의 파란색 그래프는 EMEPP 그래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포트에 매핑된 커플링에 의한 파워들입니다. 그래서 디자이어드 파워 대비 원래 존재해야 되는 채널 파워 대비 커플링에 의한 합산 파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파워와 원치 않는 파워가 섞이는 거기 때문에 24번 노드와 16번 노드에는 커플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24번 노드와 16번 노드에 다른 곳에서부터 유입되는 상당히 많은 파워가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파워는 값들을 쭉 보시면 제가 클릭한 이 부분에 마이너스 6.21로 가장 낮은 값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13번 인덱스와 12번 인덱스의 값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인덱스와 12번 인덱스는 인터커넥션 된 트레이스 11번과 RFMP 4번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11번과 RFMP 4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도 또는 테이블로도 문제의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예제에 있던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고쳐서 my BPM이 출력되던 것을 BPM 레이시오가 출력되도록 바꿔봤습니다. 피크 값은 아까 우리가 같이 찾아봤던 13번 노드와 12번 노드 간 값이 제일 높은 값이지만 18번과 11번 인덱스가 상당히 먼 곳에서도 커플링 값이 존재하는 것을 도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확인을 해보면 18번 인덱스 트레이스 라인 13번이고요. 11번 D2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키매틱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3번 트레이스와 D2 사이에 커플링이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레이아웃에서 확인을 해보면 출력 필터 부근의 입력 트레이스와 앰프의 입력 트레이스 간 커플링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S 파라미터의 포트 간 커플링 값과 각 포트에서 에스티메이션 된 파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 입력 전에 종단 앰프의 출력이 드라이버 앰프의 입력단에 유기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PCB를 수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고 타임 도메인에 웨이브폼 부분을 함께 붙여서 RF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EVM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NR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R 업링크 TX 예제 중 디자인 1에 나와 있는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이그젬플 벤치입니다. 5G 시그널 소스가 있고 5G 시그널 소스를 해석하는 EVM 컴포넌트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5G NR 소스를 살펴보게 되면 15kHz 뉴머럴러지에 270개의 RB가 세팅되어서 Occupied Bandwidth는 50메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스키매틱을 시뮬레이션 실행하게 되면 세팅된 값대로 EVM 값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29.32 dB로 EV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 예제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세팅만 간단하게 바꾸고 우리가 지금까지 데모에서 살펴보신 RF 스키매틱을 타임 도메인 웨이브폼 시뮬레이션 벤치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시그널이 가지는 퀄리티는 보시는 바와 같이 ACLR 약 56dB의 이상적인 스펙트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EVM은 약 30dB 가까운 EV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한 지금까지 분석했던 RF 컴포넌트를 이어서 붙이고 RF 임페어먼트가 반영됐을 때에 그리고 EM 모델링까지 반영됐을 때에 시스템이 어떻게 성능이 열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마이너스 30dB의 EVM 값에서 26.56dB로 약 한 4dB 정도 EVM 성능이 열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RF 블록 유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측의 스펙트럼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 인접 채널의 스프리어스 부분이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아울러 수치적으로 계산된 ACLR도 상당히 열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VM 열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설계했던 RF 시스템의 업컨버전 블럭에서 발생하는 런 리니얼리티가 가장 주요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 노이즈 영향에 의한 성능 열화가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R이 나빠질수록 EVM이 열화되기 때문에 RF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정확한 RF의 임페어먼트의 반영에 따른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많은 변수들과 요소들을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와 성능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RF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시뮬레이션 데모를 진행하였습니다.